한 할머님께서 지하철에 타게 되었던 것이죠.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제 쪽으로 넘어오시려고 하시기에 저는 20살의 놀라운 반응 속도로 자수를 취했습니다. 팟! 내가 이러려고 태권도와 무에타이를 배웠나? 하지만 난 인간 병기가 아니었을까? 미친놈이네 이거. 이건 미친놈 아니에요? 시참 공모전을 했거든요. 요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여 못합니다. 이미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세요. 진짜 저 말투 계열받아. 무슨 말투가 계열받아요. 비 말투요, 지금 말투요. 이 말투가 열받을 게 있어? 실수는 나를 성장시킨다. 시청자 우픈 실수 이야기 모집. 자, 유쾌한 실수담을 모집하는데요. 실수 올려주신 거 보고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준우승이라고 돼 있는데 한 분만 있는 건 아니고 마음에 들면은 제가 최종적으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실수. 약간 공감될 수도 있고 아, 요런 실수가 있나 싶은 것도 있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메신저로 점심 뭐먹 보냈는데 원장님 포함 직원 300명한테 단체 메신저 날림. 요런 거는 은근히 많지 않나요? 단톡방에 잘못 보내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잘못 보낸 적도 있고 누가 보내서 따로 겐톡으로 야 거기 다른 방이야 라고 말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난감한 상황인데 요런 300명 있는 데서 하는 거는 근데 이게 실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이게 씹어야 돼요. 남을 씹었을 때 요게 잘못 보내졌을 때 그리고 그 씹는 게 당사자가 있는 방이었을 때가 난감한 거죠. 이 정도의 실수는 아주 커엽다. 별것도 아니다. 아주 귀엽죠. 아, 원장 죽이고 싶다. 예를 들어 원장님 포함 직원 300명 방에서 원장 죽이고 싶다. 아, 아니야. 원장보다 그 옆에 있는 새끼가 더 짜증나. 이 정도는 해야 나의 실수. 요거는 실수도 아니에요. 이건 뭐 아무것도 하하하 깔깔깔. 원장 뚝배기 터뜨리고 싶다. 바로 생국 고 했으면 오 먹을 줄 아는 놈인가 하고 분위기 화기애애했을 텐데. 자, 친구들이 5년 넘게 저에게 감사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수년 전 친구 결혼식 축가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심리학과와 취업지원부서가 공동 주관한 발표 불안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정도로 긴장보이 염소보이입니다. 발표할 때 목소리가 염소 목소리처럼 가늘게 떨리기 때문에 염소보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노래 실력도 별로인데 친한 동기 7명 중 제가 가장 거절을 못해서 차출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축가를 필수로 했나요? 사라져야 할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노래 못하는 사람을 시키면 결혼하는 사람도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의미, 축가는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 그런 접근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간과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노래를 굉장히 못한다 싶으면 그냥 패스하는 것도 답이야. 여기 있잖아. 언제부터 필수였나요? 진짜 나는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 왜냐면 너무 못해도 좀 난감해요. 사실 이게 아는 사람끼리는 상관없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그것도 어색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적당히 부르고 친한 사람이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 아니면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고 싶으면 그냥 뭐 그런 걸 원하면 잘 모르더라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거나 근데 그게 싫어.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하고 노래도 좀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없으면 굳이 안 시키는 것도 답이라고 봄. 아니 기안84 작가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게 기안84 작가님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식장에서 딱 기안84 작가님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못해도 재밌어. 누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막 잘 몰라 예를 들어. 근데 노래를 못해. 그러면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아무튼 진인사 대천명 할 수 있는 건 연습뿐이었고 2달 동안 코너에서 총 5만 원 이상 썼습니다. 결혼식 날 계속 가사를 되뇌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축가 순서가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연예인 결혼식 따라하면서 생긴 문화 아님? 아직까지도 이게 한참 지난 시간인데 글 쓰면서도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게 진짜 하남자 같아요. 사라져야 할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물어봐요. 근데 솔직히 연예인 결혼식 따라하면서 생긴 문화 아님? 계속 공감받으려고 하고 아무튼 긴장해서 청심환 마시는 것도 까먹었고 인트로 멘트도 당연히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노래 부른 그 순간은 뚜렷이 기억나네요. 신부가 신랑에게 오빠 땡땡 오빠 엄청 떤다 크크 라고 말하는 입모양을 정확히 이거는 또 잘 보여. 이런 거 잘 보여요. 이 디테일 봐버렸어. 안 그래도 긴장했는데 그래도 큰 실수 없이 무사히 끝낼 수 있었고 안심한 상태에서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하세요. 행복합니다? 누구 물어본 사람? 감사하세요? 니까지 켜면 안 돼?
결혼식장은 뒤집어졌고 또 다른 친구인 사회자가 자기도 행복하다며 수습을 했습니다. 다행히 유쾌한 분위기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 친구들은 저를 신바람 전도사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방용어로는 존나 행복한 새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제 행복 여부를 궁금해하고 저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참고로 4년 전쯤 감사초밥 영상이 나왔을 때 친구 2명에게 카톡을 받았다는 소식을 침님께 전합니다. 근데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축가는 모든 부담을 내가 잠시 떠안고 신랑 신부와 가족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문화일지도. 갑자기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굉장히 긴장을 잘하는 성격인데 이런 디테일까지 캐치를 했다면은 무사히 미션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도 미션을 수행했고, 나 근데 이거 봤을 때 별로 이상한 점을 못 느끼겠거든요.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뀌었어야 되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였는데 이게 바뀐 거죠.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는데. 감사하세요. And I also 시공 좋아. 겐지 어머니도 감탄했다. 불만 있습니까? 코리안 히어로스? 여기에만 말할 수 있는 실수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제 나이 30대 중반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무난무난한 성격에 저에게 잘 맞춰주었지만 막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었어요. 만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부모님께 제 존재를 계속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서 나를 비밀로 한 이유가 있냐 하자 집에서 알면 결혼 언제 하냐고 귀찮게 한다는 겁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나? 안 좋은 부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러면 결혼하면 되지 않냐? 하고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렸고 어느새 식장이더군요. 애기 기저귀 갈러 가야 돼서 이만 글을 줄입니다. 자, 여기에만 말할 수 있는 실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고 표현한다는 게 자기 자랑하고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 좋은데 너무 고민을 하는 기간이 짧았다. 욱해서. 아니,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면은 이런 이유라면은 뭐야? 못할 게 뭐야? 이거 했는데 만약에 결혼하면 되지 않냐? 인사드리러 가면 되는 게 아니야? 했는데 그건 좀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아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잖아 라고 하는데 그래, 마음이 그렇다면 자 인사드리러 가자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만약에 싫다고 하면 더 화가 났을 텐데, 더 화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더 화내거나 아니면 결혼하거나였는데 결혼으로 빠져서 더욱 좋은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내 실수는 침착맨을 알게 된 것. 실수로 발생한 이말년 시리즈 외 전원 도난 사건. 때는 바야흐로 23년 1월 제가 한창 침착맨 개방장 이병건에 빠져있던 시절 굿즈를 입고 다니면 지나가던 한국인이 아는 척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1년 내내 개방장의 굿즈를 입고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혹여나 이게 약간 어그로를 끌어서 침착맨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사람과 침착맨 토크를 나눠보고 싶다. 일종의 광고판 같은 옷을 입은 거죠. 유기동물 봉사에 재미를 붙이던 저는 보호센터에도 혹시나 한국인이 있지 않을까 하며 극내향형인 저 같은 사람이 입기 상당히 힘든 침 패밀리 니트를 입고요. 봉사에 나섰고 놀랍게도 그날 센터에 침순이 한 분이 오셔서 혹시 침착맨 좋아하세요? 하며 먼저 침밍아웃을 하시는 겁니다. 봉사에 굿즈 입고 갔는데 우연히 침순이를 만났던 건에 대하여 2023년. 이 시절에 저는 침착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호감이 있었기에 도깨팔 박치기 하듯이 즉시 번호를 여쭤봤지만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셔서 치마 닉네임만 교환했습니다. 번호 교환은 실패했지만 한국인을 실제로 봤다는 사실에 상당히 들떠있던 저는 이 들뜬 마음이 어떤 실수를 불러올지 모른 채 약속이 있던 서울행 기차로 향했습니다. 실수 1. 이날 서울에서 군대 선임과 선임의 친구들을 만나 잔뜩 신나버린 저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3병반을 누려버렸고 관우맨보다 더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실수 2. 이 상태에서 저는 님을 돕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십시오라는 친구의 도움을 거절, 가성비 좋은 찜질방에서 잔다는 악수를 둡니다. 실수 3. 고주망태가 된 저는 찜질방 계산을 마치자마자 수면실도 아닌 목욕탕 라커룸에서 쓰러져 버렸고 그 길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죽은 거 아님. 근데 이거 술 마시고 찜질방 가면 안 좋아요. 가면 안 돼요. 갈 거면 가서 자야 돼. 목욕하면 안 돼요. 5시간가량의 수면을 누리고 일어난 저는
짐을 정리하고자 가방을 열어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가방이 19년도 침순이 모발라인처럼 횡한 겁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서울이라더니 치사하게 눈 감은 사람 코까지 베어가는 게 아니지 뭡니까. 이때가 23년 설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제 가방에는 설 용돈으로 받은 현금 40만원, 헤드셋, 스킨로션, 향수 충전기 등 이것저것 들어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싹 다 잡지를 감췄습니다. 아, 범죄, 도둑질을 당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밍밍한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제 가방에는 좀도둑으로부터 살아남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존자는 혹시나 서울 가서 심심할까봐 들고 간 이말년 시리즈 1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에서 무슨 종이 만화책을 심심풀이로 들고 다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뻑킹 좀 도둑놈이 충전기까지 훔쳐가서 서울 한복판에서 폰이 꺼지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말년 시리즈를 유용하게 썼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이후에 저는 음주는 적당히 누리자는 교훈을 얻게 되었고 인생사 세용지마라더니 침착맨 팬사인회에 당첨되어서 이렇게 2023년 7월 8일날 유일한 생존자인 이말년 시리즈의 친필 사인도 받고 침투부 인트로에도 출연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술을 적당히 누렸더라면, 친구 집에서 잤더라면, 적어도 락커룸에 가방만 넣어가지고 잤더라면 이말년 시리즈 외에 전원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덕분에 팬사인회도 당첨되고 이야기거리 하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나의 실수로 발생했던 이말년 시리즈 외에 전원 도난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타호스. 와, 개어이 없네. 별일도 아닌데 이걸 왜 공유하는 거예요? 아니, 이 침순이 에피소드는 없어도 되잖아. 생각하면 그 침순이 에피소드는 없어도 되잖아요. 나 이게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이어지네? 통천식 토크.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이거 불길해요. 댓글이 33개예요. 이거 불길해. 실례지만 저는 어렸을 때 무려 3가지의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바야흐로 때는 수십 년 전. 이걸 하나하나 붙였어. 이걸 짤을 하나 붙였어요. 어울리는 짤을. 도땡 초등학교 3학년 6반 반장이었던 저는 성실하게 학교의 질서와 규율을 지키며 근면하게 학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반에 전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자 그대로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게 운 좋게도 전학생은 반장이었던 저의 옆자리에 배정을 받았으며 숙제 도와주기, 필기노트 보여주기, 여하고 소개시켜주기, 근처 불량식품, 문방구, 맛집 추천해주기 등등 최대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이를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어쩌다 음악 시간에 같은 조가 되어 손을 잡고 알프스 춤을 출 때는 처음으로 이게 사랑이구나 싶었지요. 그렇게 건전하고 행복한 초등학교 3학년 생활을 오란도란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 모두 핫플레이스였던 퇴근이 아니고 이제 학교겠죠. 학교 후문 자전거 주차장에 얘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처음엔 병아리 장수가 왔나 하며 다가갔습니다. 아니 글쎄 전학생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니 어떤 몰상식한 놈이 자전거에 자전거 안장을 훔쳐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상식한 놈은 학교 일진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이라고 소문난 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몰상식한 놈은 전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나랑 안 사귀면 이거 안 돌려줄 거야. 이게 사실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 요런 게 흔히 있는 일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의 안장을 훔쳐가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 어렸을 때는 이제 치안이 바로잡혀 있지 않고 산적이나 마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아의 힘이 거기까지 다 구석구석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범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자전거 안장을 훔쳐갔어. 그럼 안장이 탐났던 것일까? 안장을 왜 이렇게 좋아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자전거가 있으면요. 자전거 안장을 뺀다는 거는 조용한 시간에 다시 와서 내가 절단기로 끊어가겠다는 뜻이에요. 마침 지나가다 내가 절단기가 없는데 마음에 드는 자전거가 있네? 장바구니 담기예요. 찜하기. 뽑아놓고 일단 안장 있으면 탑니까? 못 타거든요. 약간 찜하기예요. 그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은 사실 안장이 아니고 안장은 사실 소프트한 방법이고 진짜 마음에 드는 찜하기는 바퀴를 빼가요. 사실 안장 없이도 탈 수는 있거든. 서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안장이 사라졌다는 것은 조만간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궤도로서 내가 이 장소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가장 폭력적이고 소문난 학교 일진이 잘못 표현한 거죠. 좋아하는 마음을.
저는 그걸 듣고 10살 인생 처음으로 배꼽에서부터 문자를 표현할 수 없는 붉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다행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와 수영 교육을 받아왔고 또래에 비해 키가 매우 컸으며 여기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돈의 S급 최장신 떡대 타이틀을 얻었던 터라 주저하지 않고 운동장 구석 소나무를 점령하고 있던 간악한 일진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학교 반입 금지 물품인 비어캔 맥주 사탕을 건방지게 빨고 있던 일진놈에게 안장 돌려줘! 를 시전했지만 혈기왕성한 초등학교 일진 무리는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학년까지 섞여 들어있어서 쉽지 않았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절대 안 돌려줍니다. 왜냐? 이 폭력적인 일진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잣은 겁을 먹었어도 물러날 수가 없다. 일진에게도 물러설 수 없는 골목으로 몰아세운 상황이에요. 사실 이거는 슬쩍 데리고 나가서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가장 이쁠 수가 있습니다.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르면 사실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처에는 저와 7살 때부터 주말 체육을 같이 하던 혈기발랄한 전우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전우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저를 도와줬습니다. 야, 이게 집단과 집단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놓으라고 네가 먼저 놓으라고 패싸움이 일어나게 됐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전우들은 훌륭하게도 위풍당당하게 안장을 탈환해왔고 우리를 건들면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도땡초등학교의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에 전학생은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고 과일 가게를 하시던 전학생의 부모님에게까지 알려졌고 나중에 따라오셔서 고맙다며 제 몸집만한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멜론이라는 것을 영접했지요. 하지만 전 멜론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깎아주실 어머님께서 제가 패싸움을 주도했다면서 혼내셨거든요. 오히려 선생님이 어머니를 말릴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장판이 매우 일찍 열려서 어릴 때부터 덩치가 남보다 아주 컸기에 절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싸우면 안 된다는 교육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왔거든요. 이 만화가 뭐야? 왜 계속 계속 나와? 이 사람 왜 계속 나와요? 아, 블리치야? 계속 나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몸무게 50kg 찍었고, 야, 1학년 때 50kg를 찍었대. 초등학교 4학년 때 키가 160cm를 훌쩍 넘겨서 농구부, 중등부로 월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혹독한 조기 교육으로 인해 빠르게 애늙은이가 되어버려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형 아저씨 아버지 삼촌이었거든요. 대충 강백호랑 용파리가 언럭키 암흑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신현철보다 신현필에 가까운 아무튼 그렇게 찬란하게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인생 최대의 분기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맹호이자 베스트 프렌즈인 카제하야 군이 전학생에게 이 편지를 건네달라며 옆자리인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카제하야 군은 신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대단히 활력이 넘쳤었고 어느 종목이든 농구든 축구든 발야구든 팀을 가릴 때마다 항상 1순위로 뽑혀나갔으며 중간에 우리 팀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싸병을 외치게 하는 그런 친구였지요. 일단 동년배지만 약간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자전거 안장 탈환전 때도 참전한 친구였습니다. 아, 흔쾌히 참전했겠네요. 왜냐? 전학생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빠 메일이에요. 아빠 메일 친구.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상당히 당황했지만 반장이었던 저는 부탁이 약하기도 했고 초등학생의 경우 사랑도 사랑이지만 또 우정에 미친듯이 환장하는 종족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어서 흔쾌히 손을 덜덜 떨며 수락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른이 돼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전해달라는 게 고백 편지다 이렇다면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쿨한 척 해야 하기에. 여기서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잠자리가 울던 늦은 여름 3학년 6반에는 최고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누가 봐도 선남선녀였고 누가 봐도 풋풋한 커플이었지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커플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거의 느낌으로 보면 강백호와 최소연이 사귀기로 결심한 날 박수를 쳐주는 신현필의 느낌이었겠네요. 아니면 용파리, 덩치가 하니까 용파리의 느낌. 서태웅 아님? 서태웅과 최소연이 사귀기로 결정이 된 날 박수를 쳐주는 용파리의 느낌. 이번엔 얘 안장을 반장이 뽑는 거 아니야? 하지만 마음이 좁은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첫사랑을 끝내버렸으니까요. 10살 인생 처음으로 상실의 아픔을 겪은 저는 오로지 학업과 규율 확립에 힘을 쓰며 따가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른 초등학교에서 우리 학교 학생과 트러블이 발생하여 정상결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장신 그리고 떡대의 타이틀로 인해 강제로 참전하게 됐습니다. 오즈 주니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피스 정상결전으로 치면 오즈 주니어. 떡대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징집된다.
정상결전의 사유는 모릅니다. 그냥 와야 한대요. 이렇게 덩치 크다고 불려가는 일이 사실 적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낭만의 시대에는 오히려 흔한 일이었고 아무래도 저의 키와 떡대는 도내에서 특정성이 될 정도다 보니 더더욱 안 나갈 수가 없었죠. 이제 전무님 시절로 이제 보다 보면은 계란빠빠형 떼쟁이 붙으면 덩치 큰 전투 병기가 필요한 건 맞아요. 사실 저는 패싸움에 말려든 적은 많지만 실제로 주먹을 휘두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께 파리채로 맞아가면서 조기 교육을 받아왔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 손이 아플 뿐더러 누군가를 때리는 게 그다지 기분이 좋지도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익숙했던 저는 패싸움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유혈 사태 혹은 기부스 환자가 어지간하면 꼭 발생한다는 걸 말이죠. 다행히 저의 옆집 친구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셔서 도땡 롯데캐슬 지하 주차장 오후 3시에 정상결전이 발생한다는 걸 사전에 알렸고 저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어야 했기에 결국 정상결전에 참가해야 했습니다는 구라고 사실 어버버하면서 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혈기왕성하고 성격 좋은 우리 맹우들이 우리들을 도와주겠다며 발벗고 나섰고 카제 하야군도 있었습니다. 아, 카제 하야군을 팬 건가? 혼란스럽거든요. 떼쟁이 벌어지면. 근데 사실 마음이 옹졸해져 있기 때문에 싸우는 와중에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친구들에게 패싸움 장소와 시간을 공지했던 거죠. 혹시나 우리 애들이 하나라도 더 많으면 다른 초등학교 애들이 쫄아서 안 싸우지 않을까라는 어리숙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고요. 상상 이상으로 애들이 너무 많이 모였고요. 행동력이 뛰어난 초등학생이라서 그런지 선전포고니 뭔지 그런 거 없고요. 패싸움이 시작됐고요. 싸움이 1분 동안이나 지속되어 버렸습니다. 사전에 연락받은 경찰관과 경비원이 와서 그나마 빠르게 정리가 됐고요. 이리저리 도망가는 초등학생들을 쫓아냈지요. 그리고 덩치가 가장 컸던 저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잡혀서 둘째 패싸움 주동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번 패싸움의 원인도 잘 모르는데 말이죠. 아마도 고등학생이 패싸움을 부추겼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대가리를 잡으면 아래는 아래서 잡힌다는 느낌? 그렇게 경찰서 입구에 끌려간 저는 공포에 떨리면서 알고 있는 건 죄다 물었습니다. 제가 반장인데요. 저는 끌려온 건데요. 저는 말리려고 했는데요. 전 초등학생인데요. 친구 아버지 경찰관이 오셔서 교통정리를 해주셨지만 불행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친구 아버지보다 더 빠르게 오셔서 사랑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를 수없이 외치고 울먹울먹이며 하루를 보내다 학교에 등교했는데 어랍쇼? 교실이 웅성웅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카제 하야가 패싸움에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쾌활한 카제 하야는 괜찮다 하면서 남자애들이 네임펜으로 낙사하려던 걸 굳건하게 방어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저는 어떤 시선을 느꼈습니다. 바로 전학생의 따가운 시선을 말이죠. 사실 제가 알리지 않았다면 카제 하야가 다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전학생은 거기서 저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쳐서 속상해서 신연필을 크게 꾸짖은 거죠. 이게 또 그럴 만한 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싸움에 휘말렸거든요. 엄청 자주 싸웠네. 맨날 자기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싸움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꼴로 싸웠고 제가 덩치가 컸기 때문에 항상 참석했습니다. 저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참석했습니다. 아무튼 전학생은 상당히 똑부러진 성격이다 보니 아마 반장은 그러면 안 되라는 얘기였겠지요. 근데 패싸움을 계속 이렇게 참전을 했다면은 부모님이 사실 막 뭐라고 하고 때리시고 하는 게 경찰서에서 하신 게 한 번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미 저는 서러움, 억울함, 울음 스택이 쌓여 있었고 여러모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첫사랑, 서러움, 반장의 무게, 덩치만 큰 키다리 돼지 아저씨, 학업 스트레스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겹쳐서 대성통곡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울어서 기억을 잃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집 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첫사랑이 아주 완벽하게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소문이 난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못했고 전학생과는 끝까지 한마디를 섞지 못했으며 여하구에게는 울보 아저씨라고 불렸습니다. 지금까지 치마에만 공개하는 저의 부끄러운 실수이자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조숙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 이런 사랑의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했을 때의 안타까움을 깊이 느끼고 제가 보니까 신체가 큰 게 사실 이제 심적으로도 먼저 앞서가지 않았나 조숙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 다닐 때 연애를 한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초등학교? 쉽지 않아요. 초딩도 연애하지 않음? 하죠. 하는데 연애를 누리지 못한 층이 훨씬 많다. 특히 초등학교는. 지하철 노인 공격에서 쓰레기 될 뻔한 경험. 안녕하세요. 실수야 우리 인생의 지천으로 널려있지만 기억에도 진하게 남아있고 코스 훈훈해진 결말로 끝난 지하철 노인 공격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림 실력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철이고요. 호다닥. 때는 바야흐로 2008년 초여름, 경기도 모처에 살고 있던 저는 수원에 있는 모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종강을 맞아 얼른 너네 동네로 가서 신나게 달리자는 동기들과 함께 이제 막 플랫폼에 들어온 전철에 헐레벌떡 올라탔더랬었죠. 착착착. 더운 날씨에 전철 안은 매우 시원했고 비교적 자리가 한산했기에 얼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탑승한 칸에는 운명처럼 딱 우리 3명이 앉을 자리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쾌재를 부르며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열차가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플랫폼에 잠시 정차해 있었고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등장. 그런데 한 할머님께서 지하철에 타게 되었던 것이죠. 딱 보기에도 많은 짐을 들고 계셨고 땀도 뻘뻘 흘리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 주겠지라는 생각에 신경을 거두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아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고 결국 할머님은 우리가 앉아있는 앞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저를 분노케 한 거는 같이 앉아있던 동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본인과 동기들 3인조가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그림을 되게 정성스럽게 열심히 그려줬네. 글쎄 이어폰을 꽂고 자는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이라도 일어나 불꽃 같은 할렘 사이드킥을 사이좋게 한 방씩 찍어주고 싶었지만 저는 공공기관에서 예의 범절을 잘 지키라는 교육을 받은 한솔 유치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분노를 삭히고 할머니께 자리를 비켜드리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슛슛. 동기들은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자는 척 중. 할머님은 저와 서너 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 친절 봉사의 RCY 출신이었던 저는 할머니를 모셔와 자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할머니께서는 거듭 감사하다며 무거운 짐들과 함께 힘들게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 자리를 잡으시던 그 순간 전철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가는 거. 출발할랑 말랑 하는 그 순간에 살짝 가려다가 멈추고 다시 출발하려던 그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니킥을 혹시 팟!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제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시기에 저는 20살의 놀라운 반응 속도로 자수를 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두 팔로 할머님의 양팔을 그리고 혹시라도 낙법을 익히시지 않아 엉덩방아를 찍으신다면 후두부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기에 등 쪽을 받치기에 무릎을 살짝 세웠습니다.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할머님의 후두부를 바닥에 강타할까봐 무릎으로 찍게 된 결과가 됐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할머니의 후두부를 직격한 것은 지하철 바닥이 아닌 저의 날카로운 니였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기에 저는 물론 피해자인 할머니와 전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였죠.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거. 뒤통수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거 후두부 니키. 지하철 안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태권도와 무에타이를 배웠나? 하지만 난 인간 병기가 아니었을까? 미친놈이네 이거. 이건 미친놈 아니에요? 할머니 뒤통수 니킥 치고 난 인간 병기가 아니었을까? 이 지랄하는 거 완전 미친놈이잖아. 자, 찰나의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빨리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인간 쓰레기가 되고 만다. 자, 어쨌든 할머님을 일으켜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머리가 복잡해진 저는 처음 지하철을 타던 순간부터 할머님이 버거워하시던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실 때 타이밍을 맞춰서 가방을 들어드려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럼 이제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자, 자 후두부를 니킥으로 가격하고 가방으로 번쩍 들었어요. 할머님과 저는 따로 팀워크를 다진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일어나시는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서 제가 가방만 번쩍 들게 되었고 할머님은 가방에 대롱대롱 매달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친구를 놀리기 위해 책가방을 위로 들어드렸을 때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놀렸던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전철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받았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연신 괜찮다며 혼자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지만 당황한 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실수를 하면 인간 쓰레기가 되고 만다. 압박을 받았어요. 몸부터 부축하고 일으켜 드렸어야 했음을 생각해낸 저는 다시 할머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죠. 45도 우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오른팔과 왼 어깨를 잡고 도와드려야겠다고 싶었지만 운명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실수와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에 삐걱대던 몸은 또 한 번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일어나려고 바닥을 짚으신 할머니 손을 밟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할머니 손바닥은 발로 고정시켜가지고 가방만 쭉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분명 에어컨은 시원했건만 저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동기들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주춤주춤 출발한 기관사님이 미웠으며 무엇보다 뚝딱거리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차저차 다시 일어난 할머님이 부축에 자리에 앉혀드리고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온 덕분일까 할머님도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가방 속을 계속해서 뒤적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 사랑의 매가 날아온다면 기꺼이 반기자 진심을 다해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리는 순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 훔쳐간 거 있나 없나 본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뭐 살해를 했을 것 같은데요. 고마워요 우리 손주놈 생각나네. 할머님이 내미신 손에 들어있던 것은 알사탕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사탕과 캐러멜들이었습니다. 충분히 편하게 반말로 하실 수도 있는데 존댓말을 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학생 우리 손주님. 후두부를 니로 강타당하시고 손등을 발로 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이 전해졌기에 아이고 고마워요 학생 우리 손주놈 생각이 많이 나네. 크게 될 거예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분에 겨운 칭찬 세례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전철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할머님은 저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할머님들이 어르신들이 사탕을 좀 가지고 다니세요. 당 떨어지면 당을 섭취를 해야 돼서 설탕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할머니 무려 20년 지났는데도 머릿속에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많이 아프셨고 창피하셨을 텐데 저에게 좋은 말씀과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기놈은 전철 내자 지가 뭔데 뭐 호되게 혼냈습니다. 무슨 뭐 촬영에 쓰인 음식은 끝나고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다 쓰고 보니 저 혼자만 재미있는 기억에 짙게 남은 실수네요. 부족한 그림과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요거. 이 근데 요즘에도 계속 해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니킹 말고요. 양보, 자리 양보하는 거. 왜냐면 요즘에는 양보를 막 안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 여름에 러너들이 하는 흔한 실수. 안녕하세요. 최근 러닝에 취미를 갖게 된 초보 러너 침순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잉. 저녁을 먹은 뒤 치솟는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 앞 강변으로 뜀박질하러 나갔었더랬죠. 날이 덥기도 하고 요즘 낮이 길어 저녁 먹은 뒤에도 햇빛이 상당했습니다.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게다가 혹시 날파리 군단 아시나요? 여름만 되면 공중에 떼거지로 몰려서 얼굴을 강타하는 그 군단 말입니다. 그 날파리 군단이 쉴 새 없이 제 얼굴을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뛰기에는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날파리 군단 뭔지 알죠? 꼭 그 특정 스팟에만 군데군데 모여있어요. 계열받는 게 뭔지 알아? 얘네가? 좀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얼굴 위치에 있어. 이 폭이 좀 키 작은 사람부터 키 큰 사람까지 있는 그 폭에 있어. 발에는 없어. 그리고 그 위도 없어. 딱 요 정도. 그래서 이 스팟을 막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걸 다시 돌아보잖아요? 그럼 그 지역 가는 사람들이 다 이래. 다 모르고 지나가다가 특히 하천 주변에 많아요. 하천 주변에 나 한 번 당하고 나서 돌이켜서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다 막 그리고 꼭 가까이 가야 보임. 멀리서 안 보임. 좀 뛰다 보니 제가 뛰는 방향 반대편에 뛰는 러너들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게 러너들의 견제인가? 우웃하면서 으스케 했었더랬죠.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가슴을 펴고 좀 더 힘차게 다름질 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달리기 인증용 셀카를 찍으며 발생했습니다. 저는 헤드폰 화면에 비친 제 이마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제 넓은 이마에 날파리 군단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다른 러너들을 견제하며 달린 제 자신이 잠시 부끄러워진 하루였습니다. 입으로 들어갔다면 단백질 섭취였을 텐데 이마에 붙었으니 단백질 팩이려나요? 하하. 근데 이게 날파리가 붙어? 너무 빨리 달린 건가? 땀인가 보다. 본인이 테이프 역할을 했네. 땀이 테이프가 됐네. 그러니까 날파리한테도 비극이야. 납치당한 거야 날파리. 그렇잖아. 쓱 해서 거기에 살았을 뿐인데 쓱 하면서 스티커로 앉아놓고 내 땀에 붙어서 못 떨어지고 꿈틀대다가 죽음. 그치 끈끈이 쥐더처럼. 본인이 직접 찍었어 또. 이 정도 실수는 귀엽지요? 비타오스 이지랄. 입 벌리고 달리면 입에 쏙쏙 들어오나요? 근데 진짜 들어와. 자전거 타고 갈 때 입에 막 눈에 들어가고 막 그런 거 많이 겪잖아. 신병 수료식에 온 사단장을 흠뻑 적게 만든 사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찜투부 관계자 및 개청자 여러분. 실수 썰 이벤트 게시판이 열렸습니다. 썰 중에 썰은 바로 군대 썰 아니겠어요? 저는 군생활 동안 신병 교육대 조교로 복무했어요. 군생활 동안 2,000명 넘는 훈련병들을 만나다 보니 이런저런 썰이 많은데
실수써라니까 일병 시절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신병교육 때는 교육을 위한 교육장이 여러 군데 있고 각 교육 중대별로 어디는 경계교장, 어디는 화생방교장, 어디는 수류탄 교장을 맡는 식으로 각각 담당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건 물론이고 그에 필요한 교보제 같은 것도 관리했답니다. 제가 소속된 중대도 교장 몇 군데와 강당을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입소식, 퇴소식이 진행되거나 훈련병 정신교육, 각종 대대 행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강당이요. 제가 있던 사단은 이전한 지 꽤 돼서 그런지 몬드리안 패턴의 작은 조각 타일들이 붙어있고 쭈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는 수세식 변기가 설치된 곳이었어요. 칸칸이 구분된 파티션이 가벽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벽과 벽으로 나뉜 그런 구조, 연식이 꽤 된 시설이었습니다. 뭐 예시예요, 예시. 저희 중대는 시설별로 중대원들이 사수, 부사수를 나눠서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강당을 담당하는 부사수였고요. 어느 봄날 저희 중대는 공반기, 훈련병이 없는 중간 공백기라서 생활관 내 훈련병 물품 검열을 위해서 장비 정리 중이었어요. 다른 중대는 훈련병 수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에게 강당을 쓰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제 사수는 땡땡아 너 할 줄 알지? 네가 다녀와! 하고 저를 보냈답니다. 방탄 헬멧부터 방독면 수통 같은 것들을 깔고 있던 와중에 바깥바람이라도 쇠라는 배려일까요? 내심 고마운 마음으로 강당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강당 오픈 절차는 크게 3가지 정도였어요. 정문 및 관리 콘솔 등 시건장치 등 잠금 풀어주고요. 건물에 전원 올리고 음향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고요. 동파 방지 및 절수를 위해 잠궈뒀던 수도관 열어주고요. 자, 여기서 3번이 중요합니다. 어느 부대가 그렇듯이 절약을 중시하다 보니 수도관을 항상 잠그고 풀어주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옛날 방식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수도관 밸브를 열기 위해서는 가스 밸브 열듯이 돌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작은 철판을 열고 거대한 T자 바로 같은 걸 꽂아서 돌려야 했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자, 그래서 꽂아서 위를 꽂아서 이렇게 돌려야 됐다고. 그렇게 1번, 3번 다 하고 중대로 돌아와서 훈련병 생활관을 돌며 한참 탄띠랑 탄입대를 깔고 있는데 저희 중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행정병이 통신보안 하더니 알았어 하고 저에게 야 땡땡아 좆됐어 강당으로 빨리 뛰어가봐 빨리 하는 겁니다. 뭐지 하고 얼른 뛰어갔더니 원래 훈련병 수료식은 대대장 주관 행사지만 가끔 사단장님이 오셔서 훈화 말씀을 하고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투스타요. 자주는 안 오세요. 저희가 1년에 4기수 반 정도 배출한다 치면 한 번 오실까 말까 한 정도니까요. 근데 이날에 사단장님이 오셨대요. 나팔수들도 같이 와서 나팔 불고 그랬대요. 나팔수들이라고 그래요? 군악대라고 하잖아요. 웃겨 정말. 아무튼 그렇게 훈화 말씀하시고 나서 화장실에 들리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세면대 수전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각자 대가리 돌려서 트는 구식이었는데 터졌대요. 그렇게 터지고 으악 뭐야 하던 사단장님이 세면대를 짚으셨는데 세면대가 박살나면서 수전으로 올라가는 수도관도 부서진 거예요. 대가리를 돌렸는데 터져서 치 나와서 하다가 이거 깔고 내려가지고 박살났다. 사단장님은 짚으면서 깨진 세면대 때문에 바닥에 놔두신 곳이었고 화장실 밖에 있던 참모가 요란한 소리에 들어가 보니 하이드로 펌프 맞은 만두콘 사단장 보고 하이드로 펌프 맞은 만두콘이래. 만두콘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단장님을 발견하셨대요. 근데 수전이 통째로 뜯어져 나가서 잠글 수 없고 일단 사단장님은 의무대대로 가셨고 화장실 하이드로 펌프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 저를 부른 거예요. 일단 저는 다시 거대한 빠르로 부랴부랴 수도관을 잠궜고 수료식도 어찌어찌 마무리가 됐어요. 대대장님이 저희 중대장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고자 했는데 저희 중대장은 뭐 잘 모르죠. 그냥 수도관이 터져서 사단장님은 흠뻑 젖었다면은 그냥 일어난 일 그대로니까 으악! 하이드로 펌프에 맞고 흠뻑 젖은 만두콘 사단장이래. 으악! 그림을 잘 그리시네. 아무튼 일은 크게 확대되진 않았고 바로 다음 주에 대대적인 강당 화장실 공사가 진행됐어요. 사단장님이 별달리 다친 것도 아니었고 사단식 때 시설인데다가 외부인이 방문한 시설인데 이 정도로 낙후됐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면서 리모델링을 지적거든요. 근데 이거 사단장이 착한 거야. 사단장이 이거 관리를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또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노후화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이해를 한다 딱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 하이드로 펌프 맞고 흠뻑 젖은 만두콘 사단장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될 정도로 낙후됐구나로 접근을 했으니까 다행히 장병들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가 들어가서 했어요. 몬드리안 타일도 다 뜯고 다 새로 했고 좌식 변기도 설치됐고 수전은 빨강 파랑 대가리가 달린 구형 수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게 이렇게 조절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조절 수전으로 교체됐답니다. 근데 나중에 사수가 그랬대요. 야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는데 사실 바로 돌리는 거 그거 풀로 돌리면 안 돼. 그냥 졸졸 나올 만큼 졸졸 돌릴 만큼만 돌려야 돼. 이게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됐나 봐. 사수가 자기 붓사수 시절에 인수인계 받은 내용을 저한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저는 수도관을 완전히 풀면 노후화된 시설이 못 버틸 수 있는 걸 모르고 풀자 풀어 풀자 풀어 하고 푼 거죠. 제대로 풀어버린 거예요. 친한 사이라서 제가 에? 크크크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리틀빗 개새끼 같네요. 아니 리틀빗 개새끼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건데 표현을 하이드로 펌프 맞은 흠뻑 젖은 만두군 사단장이라고 한 게 너무 해맑아. 풀자 풀어. 풀똥 튈까봐 입국 닫아고 있었던 게 아닌가 몰라요. 그치. 나중에 말했겠죠. 대충 정리가 되고. 근데 이게 제 실수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사수가 알려주지 않은 실수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 뭐 본인 잘못은 아니죠. 왜 못 들었으니까. 이거 정확히 말하면 사수의 잘못이죠. 아무튼 사단장을 흠뻑 적게 만든 해프닝을 겪었으니 재밌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만 재밌음. 잘못한 거 없이 만두꾼이 된 사단장님께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쾌적한 강당이 생겼으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군대 입대를 앞두신 여러분 조교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근데 결과는 되게 좋게 됐네요. 노후화된 시설 언젠가는 교체가 됐어야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교체가 됐다는 거. 뭐 나중에 노후화가 계속 진행됐다가 노후화를 언제 발견하느냐, 뭐 사고가 있어, 뭐가 터져, 제대로 터져가지고 막 크게 바꾸는 것보다는 이 정도 해프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침 튀긴 놈이 성낸다. 안녕하세요 침창맨님, 그리고 침투부 시청자 여러분. 저는 6개월 아이의 아빠이자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유치원 시절 장난감보다는 책장 가득 채워진 IQ, EQ, 두뇌 개발 책들을 좋아했고요. 초등학교 때는 수학 영재로 선발되어 영재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행하던 PC게임보다는 높은 난이도의 수두쿠나 웹기반 미궁 게임을 즐겨 했지요. 또 일찍이 컴퓨터를 접해 정보의 바다에서 지식을 탐구하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로 불렸습니다. 25살에 취업을 하고 친구를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4살 연하의 대학생이자 저보다 더 우수한 대학을 다니던 그녀는 유식하고 배울 점 많은 사람이라는 제 이상형과 일치했고 성격도 잘 맞아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열띤 대화를 나누던 중 제 입에서 튄 침 한 방울이 그녀의 눈 옆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밀레이스 뭐야? 빨리 닦아줘. 성격 좋네요. 아밀레이스 뭐야? 빨리 닦아줘. 그 순간 제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만물 박사의 사전에 의하면 침샘에서 발치라라고 있네. 만물 박사의 사전에 의하면 침샘에서 분비되는 효소의 이름은 아밀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저는 급격히 마음이 식어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옛날에 그 맞춤법 용사, 맞춤법 다 지적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건데, 맞춤법 용사랑 다른 점은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30대 아저씨가 되어 침투부 최애 코너인 궤도 초대석을 들으며 설거지를 하던 중 익숙한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두 귀를 의심하여 손에 묻은 거품도 닦지 않은 채 몇 번이고 대감기 해봤으나 궤도의 잎에서 나온 5글자는 분명 아밀레이스였습니다. 급하게 검색해보니 아밀레이스는 아밀라제의 영어식 표현이었고 4살이나 어린 그녀는 아밀레이스로 표기된 교과서로 교육을 받았던 것이었죠.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게 주작이냐 아니냐, 말이 안 된다, 미친놈이다, 아밀레스 뭐야, 빨리 닦아줘. 급격히 마음이 식었고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미친 소리거든요 이거 사실. 근데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뭔가 되게 사소한 이유로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닌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식한 놈인 것 같은데 뭐만 하면 이제 역시나 무식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균열, 조그마한 균열이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뭐 이게 긍정적인 건 아닌데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아밀레스 뭐야. 그리고 그녀 입장에서 이렇게 헤어진 게 다행일 수도 있다. 첫 인상 망할 뻔한 썰인데 실수 맞겠죠? 제가 지금 남편 그냥 짝사랑하고 있을 때 13, 14년 전에 전 한 마리의 사회성 없는 INFP 오타쿠 여자였기 때문에 그냥 모임 술자리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최대한 옆에 앉으며 나 일본어 잘해요 어필을 위해 폰으로 하는 미연시를 했어요.
어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폰으로 하는 미연 씨를 일본어를 잘하는 게 무슨 매력을 느끼게 한다고. 나 이런 능력 있으니 날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미쳤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 나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니까 나 미연 씨를 하는 걸 봐줘. 약간 이렇게 접근했을 수 있겠다. 남자들이 미연 씨를 좋아하니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미연 씨를 하면 아닌가? 그것도 있나요? 주인공이 여자면서 남자들이 막 나오는 미연 씨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주인공이 남자인 걸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해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임? 그러니까 이거를 즐긴다? 남자들이 좋아할지도? 약간 이런 건가? 그때 남편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제 폰을 보고 갑자기 귓속말 하더라고요. 그거 귀추간경이죠? 귀추간경이 뭐지? 이거 그거네. 여성향 게임이네. 귀추간경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지? 저는 그게 뭔데?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다른 거야! 이래버려서 뒤에 집에 가서 망했구나 했었는데 1년 넘게 고민하다 처음으로 영화 보자고 꼬셔서 스타트랙 보면서 배우 덕질하고 문자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라며 유해 그림을 보내준 저를 좋아해줘서 유해는 뭔데? 유해가 너무 많아. 카드캡터의 유해? 이걸까? 흔해 빠진 직업으로의 세계 최강의 유해도 있는데 근데 이 유해가 많이 나오네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좋아해줘서 11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서 사는데 그 실수로 제가 어필하게 된 거 아닐까요? 맞겠죠? 어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미연씨를 했다는 게 애니메이션이나 2D 캐릭터에 친숙하다. 근데 이 남편분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동질감, 친근감을 느꼈을 확률이 높다. 이게 웃기네요. 그거 귀추간경이죠? 약간 이렇게 갑자기 접근해서 귓속말로 말한다는 게. 여기 도깨팔 컬렉션 하나 주시오. 때는 무더웠던 작년 여름 도깨팔의 매력에 매료된 저는 한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파오에서 도깨팔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도깨팔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수요가 있어. 이게 수요가 있어요. 이때 도깨팔 활동을 아예 안 할 때였는데 스파오에서 제안을 했어요. 도깨팔로 해보고 싶다 뭔가를. 도깨팔이 될 수 있는 파자마 세트. 요것도 지금 입고 다니는 분들 꽤 계세요. 많이 봤거든요. 이 뒤에 이 마법 거울도. 평소 저는 화려한 패션을 선호하는 편이라 깨파리의 호피 셔츠를 보고 저게 나의 첫 호피 컬렉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봐봐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시 후 며칠 뒤 저는 스파오를 방문했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파오를 자주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저는 어렵지 않게 캐릭터 콜라보 제품이 있는 곳을 둘러봤지만 도깨팔의 디귿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매장을 둘러보던 저는 지나가는 직원분께 여쭈어 보려 했지만 제 입으로 차마 도깨팔 파자마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웠고 몇 번을 더 이런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차마 이게 말을 하면 빨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못해서 계속 그 주변을. 근데 아마 직원분이 아셨겠죠. 뭘 찾고 있긴 한데 몇 번을 더 둘러보다가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용기를 내 직원분께 여쭤봤습니다. 그 도마뱀 같이 생긴 캐릭터 콜라보 상품은 없나요? 라고 말씀드리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다른 직원분께 물어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이제 문제가 커지는 상황은 예? 먼저 이래. 예? 여기서부터 이제 먼 길을 가게 돼. 예? 뭐요? 그 도마뱀 같은. 도마뱀? 누구야? 그 도마뱀 있어? 뭐라고 말하면 뭐 그거요. 이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도마뱀인데. 야, 아니 그거 말고 도마뱀인데 그 머리가 어떻게 됐대? 이제 하면서 이제 막 동네방네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먼 길을 가게 돼. 이게 작게 여쭤봤는데 전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현타가 오고 입틀막 상태에서 개쪽팔려 하고 있으니까 직원분께서는 정말 친절한 말투로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길래 아니 이미 도마뱀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이거를 말하면 아냐고. 도깨팔이요? 라고 입을 뗐더니 어딘가에 막 검색을 하시는데 이미 직원분의 표정은 우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지 다시 한번 저한테 제품명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때 정말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지만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또박또박 도깨팔이라고 이게 유튜브 침착맨 콜라보인데 라고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말을 못하고 그 도깨팔이라고 하니까 직원분이 이라고까지만 들으시고 말을 끊으셔서 개무례한 도깨팔 악질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원분이 혹시 사진 보여주실 수 있냐고 하셔서 다시 찾아보니
온라인 스파우닷컴 무신사 네이버 쇼핑. 무조건 온라인 판매였던 거임. 다행히 휴대폰 지적거릴 동안 직원분을 찾는 다른 손님 덕분에 정체를 들킨 도깨팔 마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깨팔 파자마 샀냐고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날의 분위기, 우참한 직원의 표정,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식은땀까지 생각날 것 같아 구매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로 한번 치마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저의 실수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 주셨고 어떤 분은 제 실수 덕분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 있으면 세부사항 꼼꼼히 잘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명서나 세부사항 잘 읽어보세요. 아래 깨파리가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네요. 자, 요 정도 딱 알아보고 더 재밌는 게 많지만, 더 재밌는 건 아니지만 뭐 재밌는 게 많지만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제가 원래 5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드리려고 했는데 균일하게 5만원 하나 뽑고 3만원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술 먹고 찜질방에서 자는데 전부 도난당했지만 이말년 시리즈는 도난당하지 않아서 초럭키였던 사연. 이분 선정이고요. 지하철에서 노인 공격에서 상황이 급해질 뻔했지만 다행히 좋게 풀려서 할머니께서 사탕을 주셨던 사연. 달리다가 날파리를 붙이고 달린 사연. 사단장을 하이드로 펌프에 맞고 흠뻑 젖은 만두콘으로 만든 사연. 본인이 침 튀겼는데 아이 아밀레스 뭐야 빨리 닦아줘 라고 했다가 마음이 급격히 식어서 결국 이별한 사건. 그거 기초강경이죠 했다가 결혼하게 된 사건. 그리고 도깨팔을 말 못해서 사실은 온라인이라는 걸 알게 된 사건. 자, 이 중에서 1등은 지하철 니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